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제3지대 뭐 텐트를 좀 크게 쳐달라라는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세력을 규합하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신당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신당 미래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성공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네. 시작부터가 이낙연의 신당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막말 논란으로 지금 공경에 예, 많이 처해 예. 있었죠. 거기 참가했던 분 일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목에 뭐 칼빵을 맞았다 뭐 등등 예. 이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 어떤 반인륜적인 망언을 하고 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본인들이 탈당 명분으로 했던 것이 뭡니까? 그 실제 강성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 민주당에서 네. 소위 얘기하는 뭐 개딸들의 강성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음. 뭐 사당화됐다느니 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말을 지금 막말을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 자신도 네. 정가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요, 44% 정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하면서 그러한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많은 건데 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부인하는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을 이제 어제 발기인 대회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낙연 신당 혼자가 아니라 뭐 이준석이 만드는 신당 뭐 네. 또 여러 개와 지금 뭐 합한다고 했을 복잡합니다. 때 네.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음.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국민의힘이든 우리 민주당이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분 중에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루저들이 모여서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것은 성공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가 만드는 신당과 이낙연 만드는 네. 신당이 어떤 가치라든가 지향하는 지점이 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 철학이 다르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진정으로 그 안에 화학적인 결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네네. 또 이제 조금 한 달만 있으면 아마 공천권 갖고 서로 치고받고 아. 싸울 확률이 많죠. 주도권 싸움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요. 불평불만 이런 또 우리 당에서 사실은 탈당한 탈당한 의원들. 세 분들 얼마나 말이 많고 툭하면 이제 네. 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모이면은 좀 더 나은데 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하는 분들이 면에서. 모이면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네. 빈 깡통이 또 요란하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부의 어떤 이런 분열 또 내부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 서로에 대한 비판 이래서 저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네. 제대로 된 텐트가 네. 쳐지지 않을 거다. 네. 거기만 빅텐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막 서로 막 싸우는 일들이 자중지장이 벌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어제 보면은 이준석 이 위원장,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함께했고, 뭐 조홍천, 뭐 김종민 의원 등등 네. 미래대연합 쪽 의원들, 정치인도 함께했고, 양양자 의원도 있었고, 금태섭 전 의원도 있었고,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국민들이 평가를 할 때 뭔가 제3지대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치나 어떤 새로운 미래나 뭐 달라진 걸 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도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분들이 뭐 새로운 면이 있나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었고 네. 또 거기에서 또 개성들이 강하고 또 당내에서도 보면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뛰쳐나간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명분도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부족하죠, 거네요. 당연히. 네,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탈당한 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술렁술렁하는 분위기인지. 제가 봤을 땐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나가면은 사실은 차가운 밥, 차가운 날씨 시베리아로 가는. 시베리아로 가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네. 당을 벗어나면은 사실은 외롭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런 몇 명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네. 그것이 바람이 불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윤영찬 의원은 또 탈당 네. 안 했단 말이죠. 네. 원칙과 상식 소속이었는데 네. 막판에 나는 남겠다.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뭐 여러 민주당 당원들 포함한 지지자들이 여러 가지 뭐 지적을 또 하기도 하던데. 네. 그렇죠. 참 지금 총선 이 공천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시 30분이 되면은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고위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좀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네. 최고위 회의 이 상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리에 앉을 것 같고 네.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이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이 되는 당대표 회의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이 문구 백드롭이 보이고 있고요. 기자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첫 일성을 보일지 궁금하고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글쎄요. 뭐 출마는 본인의 자유겠지만은 네. 그 사실은 제대로 제가 봤을 때 가서 승리하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거기 기반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본인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싸우면 자기 몸집이 커질까봐 몸집 키우기용. 그렇죠. 네, 총선 출마다. 총선 출마라고 보여지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서 저도 별로 손해 볼 게 없거든요. 저더라도 현재 집권을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니까 또 다른 자리를 하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대신 그 이재명 대표와 싸웠다. 그래서 네. 이제 자기 몸집을 키우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것을 뭐그 계양구 구민들 주민들도 그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쪽 주민들을 저거는 또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주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어제 뭐 돌덩이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네. 돌덩이 주민들이 계양을 유권자들 어떤 판단하게 될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정치 인생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 인생도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역구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이 9시 28분이고 저희가 최고위가 시작이 되면 지금 저희가 다른 채널로도 최고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까지 먼저 보면서 그 발언에 대한 그럼요.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기 테러. 사실 뭐 암살 이 미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인 미수, 암살 미수 사건. 이 흉기 테러 일어난 지 15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이 국회에 도착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도 새롭고 언론인 여러분 보는 것도 새롭다. 뭐 낯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랐던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 다해서 수행하겠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시 국민들 생각을 계속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네.